44쪽이요. 자, 이거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에 관한 얘기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당시까지의 지도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큰 실측 지도로 평가가 된대요. 가장 크고요. 가장 정밀하다고 봐도 돼요. 우리나라 남북을 22첩으로 나누고요. 각 첩의 동서를 19절로 나누어 접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로 20cm, 세로 약 30cm의 책자가 되죠.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남북이면 세로잖아요. 동서가 이게 가로잖아요. 그러니까 19 곱하기 20cm, 그 다음에 22 곱하기 30cm 하면 크기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와요? 22첩 전부를 펴서 세로로 이으면 가로 3.8, 세로 약 6.6m 가르는 큰 크기가 된대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눴느냐? 대동여 지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휴대성이에요. 그럼 왜 휴대성을 강조했느냐? 뒤에 나와. 계속 봐봐요. 전국을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한 부분 지도이면서 전국 지도가 되도록 제작한 것이다. 1대 16만의 축척을 적용해 한반도 전역을 그렸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와 비교해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는 거는 다 대동여 지도의 특징이야. 목판본으로 만들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많은 사람들이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누구예요? 반드시 권력층만은 아니겠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일반 백성을 포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지. 사실은 지도는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정밀하고 휴대 가능한 지도가 외국한테 아니면 외국에 나간다. 그럼 우리 쳐들어올 때 도움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건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이제는 널리 퍼뜨려야겠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왜 이거를 백성들까지 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지도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야.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권력층은 싫어하겠지. 정보를 자기네들이 독점을 해야 되는데 김정호가 풀어놨잖아. 싫어했을 거라고. 김정호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를 위해서 지도에 맞는 지리지가 있어야 생각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지리 배운 애들은 알 테지만 많이 모를 거거든요. 지리는 지도와 지리지가 함께 세트로 구성이 돼야 돼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 각종 통계 자료가 포함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짝을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지도가 되는 겁니다. 얘기 나올 거예요. 지도로 천하의 형세를 살피고요. 지리지로 역대 제도와 문물을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치국과 대경, 즉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보았대요. 이 때문에 그는 각 지역의 물살이나 통계 정보 담은 지리지의 편찬을 매진했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동여지라고 하는 거죠. 대동여지도, 대동여지 세트예요. 세트. 지도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대동여 지도에는 산맥과 하천 지형 등의 자연적인 요소, 인공적인 요소도 기호로 표시되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기호로 표시했지. 질문 하나 할게요. 왜 기호로 표시해요? 그냥? 왜 함축을 하지? 실제로 그리면 한도 끝도 없잖아. 만약에 한라산 그려. 어떻게 그려요? 막 그려? 막 이렇게 그려? 안 되지. 논밭 표시해? 어떻게 해서 표시해? 그러니까 현대 지도로 치면 논, 밭, 아닌가? 반대인가? 학교. 또 뭐 있죠? 지리 선택자. 안 시킬 거야. 지리 선택자. 한 명도 없다고? 10명 중에? 양지룡 뭐야? 과탐? 양지룡은 과탐이래요. 너 이제 다 안다 이제. 그래. 그러니까 기호를 하는 이유는요. 간략하게 해서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한 거.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어디 보자. 67번 풀어봐요. 몇 번이에요? 금방 나올걸? 몇 번이죠? 4번이지? 왜요? 중요한 시설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지. 기호화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67번에 보면 대량 생산 가능하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리지가 휴대 가능하다
지리지가 있고요. 휴대가 가능해요. 그리고 1번은 여기도 있긴 있는데 확실하게는 어디 나오냐면요. 잠깐 어디 보냐면 맨 밑에 그 길이고차 그림 바로 위에 봐요. 필요로 하던 당시 대중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였다. 대놓고 나오죠. 물론 이게 안 나왔더라도 요거 가지고 풀면 되긴 되지만 똑같이 나왔으니까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길이고차가 그거 아니냐? 수레잖아. 그러니까 67번에 2번도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하나하나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봐봐요. 도로와 물길에 대한 표시가 실용적이에요. 대동여 지도에는 모든 도로는 직선입니다. 당연히 모든 도로는 직선은 아니죠. 곡선도 있겠지.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강으로 대표되는 물길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이때는 흑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백이니까 둘 다 그냥 쭉쭉 그어놓으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도로는 직선, 물길은 곡선. 근데 또 봐. 그 밑에 보면요. 물길을 표시할 때는 단선과 쌍선으로 구분했다. 왜 단선과 쌍선이냐? 뭔가 활용도가 다르겠죠? 이게 더 큰 물길이면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얕은 물길이니까 작은 배만 지나갈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도 구분하는 거야. 굉장히 머리를 쓴 거예요. 넘어갈게요. 거기는. 그 다음에 기억 봐봐요. 심리마다 거리를 알려주는 방점을 도로선과 직각이 되게 표시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이 지역에서 이 마을로 간다. 이렇게 직선을 그어요. 그러고 직각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잘 봐요. 이거 요 거리랑 다르지? 내가 좀 길게 했지? 하지만 뭐예요? 한 칸 한 칸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거 한 칸이 심리예요. 요것도 심리야. 그럼 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왜 얘는 더 길게 표시했지? 얘는 왜 좀 짧죠? 왜 그래요? 여기가 더 다니기 편한 길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심리예요. 어디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요거 아니냐, 요거? 요만큼 가는데 요게 심리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그거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현대사회에서 등고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머리 많이 쓴 거야.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밑에 있는 거는 길이고차라고 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수레죠. 오른쪽 위에 볼게요. 어디를 보느냐면 두 번째 줄. 수레 내부에는 3개의 톱니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거리 측정 장치입니다. 바퀴들은요. 축에 달린 톱니를 서로 통해 연결되어 있고요. 헷갈리지만 봐봐. 제일 밑에 있는 거 아래 바퀴와 연결되어 수레 바퀴가 12바퀴 돌면 아래 바퀴는 한 번 돌아요. 이 아래 바퀴가 중간 바퀴 연결돼서 아래 바퀴 15번 돌면 중간 바퀴가 한 번 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2번 돌면 한 번. 그리고 이게 15번 돌면 한 번.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180이지. 이게 180바퀴 돌면 이게 한 번. 자, 그 다음에 또요. 중간 바퀴가 10번 돌면 윗바퀴가 한 번. 그러면 중간 바퀴가 얘가 10개잖아. 그러면 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800바퀴 돌면 하나. 근데 그 밑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수레바퀴가 10자이므로 윗바퀴가 한 번 돌면 총 18,000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10자라고 하니까 이게 한 번 돌면 18,000자가 도는 건데 이게 뭐래요? 이게 딱 심리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 가면서 얘가 한번 도는 게 확인이 되면 아 여기까지 심리구나 표시하면 된다고. 간단하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각각 돌 때마다 뭔가 표시만 해주면 돼. 그게 밑에 나와. 이와 같은 원리에 의거해 0.5리를 가면 종이 한 번, 1, 2 갈 때는 종이 여러 번, 그 다음에 5리 가면 북이 한 번, 10리 갈 때는 북이 여러 번. 그럼 봐봐요. 봐봐.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갈 거야. 그러면 북은 한 번, 여러 번 어떻게 칠까요? 5리 갔지? 북 한 번 쳐요? 10리 갔죠? 여러 번 치지? 한 번 치죠? 여러 번 치고요. 한 번 치고요. 여러 번 치고요. 한 번, 여러 번, 한 번, 여러 번이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심리 때는 여러 번 치는 걸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치는 거는 5번. 여러 번 치는 것도 5번. 이거 이따가 문제 할 때 써먹을 얘기야. 잘 이해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떤 거에서 쓰는 원리인지 알아요? 현대사회에서? 바퀴에 굴러가는 걸로 거리 재는 거? 거기 나와 있죠? 뭐? 마라톤 경기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장치와 택시의 이동거리 측정 장치 등이 원리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거 알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라톤 42.19km 가는데 그거 오차 생기면 안 되지. 굉장히 정밀한 거죠. 택시는 왜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돈 얘기잖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택시의 원리나 마라톤 원리나 굉장히 정밀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정밀한 것이다. 이따가 문제 풀어볼게요. 나머지 얘기는 쭉 읽으면 돼. 넘어갈게요. 65번이요. 표제 부재는 몇 번 얘기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표제 부재를 풀 때는요. 이렇게 풀어요. 표제랑 부재랑 합쳐서 글 전체 내용 나오면 돼요. 이거는 내용일치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1번 실용성과 과학성. 우리 초반부에서는 실용성 얘기했죠? 길이고차보다 과학성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GIS 나오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에요. 2번은 뭐가 부족해요? 대동의 지도에 담긴 과학적 기술. 이거는 괜찮지. 길이고차 원리 오늘 사용해.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지만 이런 얘기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안 된다고. 3번은 뭐가 안 돼요? 한계?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정보표 효율성, 정확성? 이거는 괜찮지. 근데 표제가 문제가 있죠. 4번 김정호의 지도가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누구나 써야 한다. 나오긴 나왔지만 그 다음 얘기 안 나오니까요. 엄격히 추구해. 이상하잖아. 5번 측량기술. 그래 부족해. 하나 부족합니다. 왜요? 요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요구는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돼요. 66번 볼까요? 되게 쉬운데 몇 번이죠? 빨리 풀 수 있을걸? 몇 번이에요? 상식적으로. 뭐요? 2번? 그렇지. 왜 2번이지? 뻔하잖아. 1번은 뭐가 안 돼요? 그래, 이게 넣는다고 속도가 뭐 빨라지겠냐? 속도 빨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가면 돼요. 그래, 말 한 마리 더 붙이거나 누가 밀어주거나 하면 돼. 3번은 뭐가 문제예요? 흑백으로 인쇄되었지만 분명하게 구분하기 쉽죠? 어떻게? 직선과 곡선. 4번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지도에는 통계 자료가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지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5번 아니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5번도 틀린 거. 67번 했고요. 68번은 디귿 1일밖에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빈도 모르고요. 크기 변화. 에이 크기 변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크기 변화는 이 얘기야. 왕복 2차로인지 아니면 왕복 4차로인지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60번을 볼 텐데 양지, 이천, 음죽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미리 방향 이렇게 한 거야. 여기가 양지, 여기가 이천, 여기가 음죽. 또 신기하게 다 이응이 들어가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3칸, 여기도 5칸. 그러니까 양지에서 음주거나 이천에서 음주거나 다 뭐예요? 다 50리입니다. 그리고 이천에서 양지 사이의 거리는 30리예요. 50리, 50리, 30리. 그러면 3번이죠? 한 번 치는 거 3번, 여러 번 치는 거 3번. 여기도 한 번 치는 거 5번, 여러 번 치는 거 5번. 그리고 이게 이쪽이랑 이거는 다 똑같아요. 울리는 횟수는 똑같을 겁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빨리 풀어보자고. 이천에서 양지까지 이동거리 길이고 측정하면 길이고차 윗바퀴가 총 3번 회전할 것이다. 맞죠? 3칸이니까요. 30리. 2번. 이천에서 양지까지의 도로를 길이고차 이동하면 이천 양지면 이쪽이에요. 이천 양지. 이천 양지 이쪽이요. 북이 한 번 울리는 경우가 6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그래, 총 50회 회전할 거야. 왜냐? 50리잖아요. 중간 바퀴 해결해야 돼. 마지막에 4번
아까 얘기했죠? 한 번은 5번이고요. 5번은 이게 종은 세봐야 되는데 좀 귀찮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아요. 답은 2번. 수업이 끝났대요. 수고했대요. 니네 다음 거 풀어와. 뭐냐면 이제 사회 끝났으니까 기술이랑 수학 풀어오면 돼요. 알겠죠?